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희망찬 2026년 1월 1일 붉은 말의 해 병원연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와신돈 소리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말의 기운처럼 역동적이고도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와싱턴 소리 첫 방송을 바로 시작합니다. 와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새해 밝아왔지요. 2026년 병원연 붉은 말띠의 해입니다. 말은 전통적으로 자유, 활력과 진취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병원연의 붉은 말띠는 말 그대로 빠르고 바뀌고 거침없는 기운이 몰려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 2026년 한반도는 다시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내부적인 도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마는 2026년 올해만큼 이러한 위기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 즉 국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 국민을 통한 평화, 국민 외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협력할 때에 정치적인 외교 역시 지속 가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 미국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 화합, 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이곳 미국, 국내외 한인 사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야 될 것이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는 보다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6년은 단순히 한 해의 시작이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긴장을 평화로 바꾸면서 단절을 협력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어서 2026년 우리 이곳 교민들 그리고 국민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힘차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변화는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과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새 시대를
우리 모두 열어갑시다. 오늘 새 전날 날씨를 살펴보자면은 오늘 아침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우리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훨씬 춥다고 느껴지죠. 습도는 25%, 좀 드라이하죠. 바람의 속도는 10마일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금요일 1월 2일은 구리빗길 날씨에 아침 기온이 28도, 낮 최고 36도로 맑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역시 맑겠으며 아침 기온 27도, 낮 최고 42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보통 워싱턴 소리는 스타팅을 이건 미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멈출 줄 모르는 공천에 관한 대가성 뇌물에 대한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국회의원에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천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립니다. 뇌물을 뿌려요. 뇌물을 뿌리는 자도 참 올바르지 못합니다만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러한 뇌물을 받고 공천권을 준다.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김병기 원내대표. 얼마 전에 사퇴했지요. 자신은 떳떳하다. 난 죄가 없다 말이야. 그러나 속속들이 김병기의 보좌관들의 입에서 녹취됐다거나 녹음된 거 이런 파일들을 계속 폭로시킵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어요. 근데 김병기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장남, 차남이 다 또 이 비리에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다가 청문회에서 갑질 논란, 사실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하는 바람에 이게 들통이 나서 사퇴하고 말았죠. 여기서는 그 사퇴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전부터 보좌했던 김현지 씨라는 여성에게 그 사퇴 압력을 받고 사퇴를 하게 됐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국민의 소속의 이해운 이 배신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통합의 정치 일환으로 이해운 국민의 소속 이분을 최초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발의했어요. 그러나 이해운 이 후보자 역시 국회의원 시절에 삼선 의원입니다만은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들에게 가진 쌍욕을 하고 인권을 무시할 정도로 소리 지르는 이런 녹취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좌관들이 다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기고만장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큰
권력이라 되듯이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능멸하고 무슨 뚝하면은 노예 부리듯이 심부름도 호감날 시킨다는 겁니다. 보좌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인간으로 아니겠어요? 감정과 감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밑에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많이 배움이 있으면 뭐해요? 헛똑똑이들인데 그런 슬기로움이 없어. 이 국회의원들 보면 예?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해운이 또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김병기 이 세 사람들이 말이죠. 모두 다가 보좌관들에 의해서 이 비리가 폭로되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하지. 이 바보 멍청한 인간들아. 의원이 국회의원이 무슨 그렇게 큰 권력이라고 아랫사람을 그렇게 하대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자업자득이에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최순실 그게 어떻게 터졌어요? 최순실도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하대하고 제대로 일한값도 제대로 페이도 않고 너무나도 최순실도 자기 밑에 사람에게 인간 이하 취급을 받다 보니까 최순실 밑에 있는 자들이 모든 걸 다 폭로시켰잖아요. 그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없잖아요. 뭐 돈 한 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최순실과 같이 엮여져 가지고 국정농단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전 한 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온 세상 천하가 다 알잖아요. 험에도 불구하고 최순실한테 엮여가지고 억울한 옥살이 5년을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죄는 아마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로 역사가들은 기록할 것입니다. 좀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보좌관들의 폭로로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났어요. 거기다가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 찾아가서 선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녹취가 된 것이 보좌관들에 의해서 폭로가 됐어요. 근데 여기 녹취를 보게 되면은 강선우 이 의원이 김병기 씨에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애절한 애타게 부탁하는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웃긴다 할까요? 김병기가 뭘 합니까? 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임본부할 수도 없고 임몰부할 수도 없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당장 1억 원을 돌려줘요. 이렇게 김병기가 강선우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강선우가 김경애 씨라는 그 하는 여성한테 김경애 씨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받고 청탁을 받았어요. 말하면 김경애 씨라는 사람이 강선우한테 나 공천 좀 받게 좀 해달라. 그 대가로 1억 원을 준 모양이에요.
근데 공천이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강선호한테 모든 것을 기자들에게 폭로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겁이 달칵 나가지고 김병기를 찾아와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 이것이 녹취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이름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에서도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강선호 씨는 민주당을 탈당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이런 감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가운데 김병기 부인은 업무 추진비를 명분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어요. 또 김병기의 장남은 국정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첩보 누설 사건에 관련이 됐고, 또 차남은 취업 청탁을 또 해서 취직을 좀 시켜달라 또 청탁을 한 것이 드러났어요. 이래서 모든 김병기를 비롯해서 김병기 가족에게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관련해서 매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 청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김병기를 고소했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어요. 또 나가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으로 또 고발을 해서 앞으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낱낱이 비리가 파헤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설은 이렇게 합니다. 한국일보 사설이에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다. 특히 김병기 씨는 자신의 가족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해왔던 부인을 해왔던 김병기가 정적 사퇴한 것은 전날의 녹취록에서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1억 원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집권 여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불신을 이야기하는 심각한 비리 사건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서 김경현 서울시 의원이에요. 김경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보관 중이라면서 그 처리를 두고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상의한 내용,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선호가 김경현 서울의원에게 공천권을 따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뇌물을 받았어요. 이 1억 원 뇌물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김병기 선배님,
저 강선우예요. 저 1억 원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예? 저 김경일한 현 시의원이 기재회견을 자청해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Help me please.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서 김병기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탁 누가 보면 제3자가 보게 되면은 김병기 씨는 아주 청렴결백한 후배 의원에 대해서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느냐 꾸짖는 듯한 그런 녹음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건 보좌관들이 김병기 보좌관에 의해서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김병기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꾸짖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했으면 김경이라는 사람한테 공천을 주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천을 줬어요. 그 현재 김경이라는 사람은 시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이 돼야 돼요. 그럼 현재 1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 1억 원의 행방도 찾아야 됩니다. 강선우 씨는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1억 원의 행방 반드시 추적을 해서 만일에 1억 원을 강선우가 취했다면은 이건 무기징역감이에요. 한편 이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실시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김병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에요. 현재 좌와 우로 나눠져서 진보 우파로 진보 보수로 나눠져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좀 대립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내가 대통령으로서 난 이미 대통령 된 사람 아니냐.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내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를 위해서 내가 나섰지만은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나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말이 옳아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리고 대결하는 이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이력을 가진 국민의힘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었어요. 이 이해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한동훈이가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 입장을 했고 내라는 죄가 성립될 수 없다. 계엄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이것도 죄가 아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다.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해운이에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자가 제밥의 눈이 어두웠는지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덜컹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밥의 눈이 어두운 것은 이해운 씨의 사정이고 보좌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해운 전 보좌관들이 그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지. 위선자란 얘기지.
더구나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떠난 이 이해운에게 칼자루를 지금 쥐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휘두르고 있어요. 어떻게 휘두르고 있느냐. 이해운이 우리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 엄청나게 갑질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하대했으며 욕지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 녹음 파일이 지금 폭로가 됐습니다. 과관입니다. 들어보니까 못 들어주겠어요. 얼마나 앙칼지고 얼마나 정말 누가 보더라도 포악한, 어떻게 여성으로서 그렇게 포악한 음성이 나오는지, 예? 인격적인 말살을 시도하는 그런 음성이 녹취 파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좌관 갑질, 이거 큰 죄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씨도 그래서 여성 그 장관 후보 나왔다가 낙마했잖아요. 이혜훈이도 갑질 논란, 강선우 씨, 민주당 강선우 씨 못지않아요. 몇 배 더한 거고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받기 전에 찌루 간다. 찌루 가요.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정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병기 그리고 강선우 이 녹취 파일이 보좌관에 의해서 확인됐어요. 두 개의 녹취 파일이 한국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김병기와 지난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올랐으나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갑질 논란으로 아랫사람들에게 개무시하면서 도미 취급을 할 정도로 가진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한 것이 드러나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답변 중에 이런 행태가 드러났잖아요. 말하면 강선우 여성부 장관 후보가 결국 낙마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있어서 1억 원을 공천을 부탁받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김병기 의원에게 찾아가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선배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를 어찌합니까? 그러자 김병기 왈, 강선우 씨, 아니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거는 대단히 이건 불법적이고 이거는 큰 죄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강선우 씨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아주 김병기 씨는 정말 깨끗한 사람 같아. 온갖 뒤에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 말이죠. 철저한 위선자죠. 그러면 공천 대가로 강선우 씨가 1억 원을 받았으면 그 돈을 당장 돌려주고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이튿날 당장 공천을 해줬어요. 그 당시 김병기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찌고 차는 고스톱을 한 거지 말하면. 예? 그래서 전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 특검을 설치를 반드시 해서 또한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그런 뒷담화가 있어요. 뒷담화인지 합리적인 그런 의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김병기가 이 1억 이것뿐이 아니고 공천
공천을 준 것뿐이 아니고 어느 지방 선거할 때 말이죠. 어느 사람한테 1,0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한테 2,000만 원 또 3,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공천권을 주겠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공천권을 얻지 못하니까 그 돈을 돌려주긴 돌려줬어요. 그러나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주지 않아도 주려는 사람이 주려고 의도했다는 자체도 죄가 되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받으려고 한 자체도 죄가 돼요. 그리고 일단 돈을 받았어요. 돌려줬어요. 그렇다고 그 죄가 사하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김병기에 대해서 그 공천에 관해서 그것은 일단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니까 당대표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고를 반드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으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들춰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렇게 모든 비리 사건, 뭐 통일교에 관해서 통일교로부터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돈을 4천만 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명품 시계도 받고 본인은 오리발을 내밀면서 부인합니다마는 자, 더불어민주당 엄청나게 지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어요. 뇌물 사건에. 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 속에서도 반사 이익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힘 참 한심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율은요.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탄핵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파,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리고 한동훈을 배척하는 이런 파로 지금 갈라져서 쌈박질만 하고 있어요. 말하면은 내란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정욱 대표는 사과해라. 계엄령에 대해서도 사과해라.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사과를 하느냐. 내란죄는 아직도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미리 겁을 먹고 사과를 해. 만일에 사과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걸 꼬투리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사과하라. 도미노론 있잖아요. 에? 요만큼 양보하면 또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 도미노론이에요. 도미노론. 네? 공산주의에서 그런 거 많이 쓰죠. 이만큼 양보하면 이만큼 우리가 양보했으면 쟤들도 그 손에서 양보할 텐데 아니에요. 그것이 지난 60년도 후반에 월남전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미국에서 이만큼 양보를 해요. 그 월남에서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절대 이 공산주의자들은 양보 안 해요. 이만큼 양보하면 더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이에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사과한답시다. 그럼 사과를 또 하라고 또 재차 또 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은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해야죠. 잘못했으면.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내란죄가 아직 1심에서도 결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를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과하라. 사과하지 못하겠다. 서로 쌈박질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서울시장인 오세훈,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계속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니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뇌리 사건의 처음에서도 아무것도 반격도 할 수도 없고 공격도 못하고 딱 패배주의자들 같아. 국민의힘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참 큰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오늘의 순서 이만 줄입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